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조선일보인데요. 하루 4만 넘는 데,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주변에 이제서야 뒤늦게 또 확진이 됐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주간 일평균 확진자 추이를 보더라도 7월 셋째 주 3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최근 일주일 만에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고요. 또 대중교통을 타면은 마스크를 다시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질병관리청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4급이라면 우리 걸리는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 확진자 수 집계도 그럼 중단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4급이 되면 대형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요.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긴 하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각심이 낮아져서 재감염 사례가 늘 수 있고 또 고령층의 경우는 중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확진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후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확진자 추이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아직 꺼지지 않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인데요. 육군 구사단 지휘부가 사적 모임에 16첩 반상을 차리라고 요구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군요. 군대 내 갑질 얘기죠? 맞습니다. 네. 어제 군인권센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백마부대라고 불리는 구사단에는 백마회관이라는 부대의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주로 부대 밖으로 멀리 나가기 어려운 장병들이 가족이나 친지를 만날 때 이용하는 일종의 식당입니다. 삼겹살이나 돈가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휘부가 이 백마회관을 이용하면서 메뉴판에도 없는 특별 메뉴와 또 디저트를 요구하는 등 마치 개인 레스토랑처럼 사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16첩 반상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사 내용 보니까 방어회, 또 수제 티라미수 같은 그런 메뉴도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20회의 모임을 열면서 특별 메뉴 12회, 또 특별 후식 66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티라미슈를 제공할 때에는 초콜릿 가루로 특정 글씨를 새겨 넣도록 하거나 아니면 소주병에 특정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둘러서 붙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자 육군 측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모든 복지회관이 취지에 잘 맞게 운영이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휘부만을 위한 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좀 상식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느린 재판, 초고속 AI 판사가 해결사 될까? 요즘 그 법률과 기술을 합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리걸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리걸테크가 생기면서 새로운 기대도 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리걸테크라고 하면 이 법률 검색 서비스에 그쳤습니다. 유사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 이후에 리걸테크는 플랫폼 대 직역단체 간 갈등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가 여기에 더해지면서 리걸테크 시즌2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법률 분석이나 자동 문서 작성, 또 법률 자문 등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대형 로펌 등에서도 리걸테크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전처럼 인간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대결이 될 거라고 보고 이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해외 법원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중국 항저우 법원은 AI 판사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또 미국은 검찰이 AI를 사용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또 이 자료를 판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걸테크 발전으로 국내에서는 소송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민사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12개월을 넘어섰고 매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있는데요.
수가 제한된 법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좀 많긴 하겠지만 우리가 AI 얘기할 때 부작용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방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이 부작용이 커서 사용 자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도 사실 자살 사건을 다룰 때 극단적 선택이라고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하곤 하는데 부작용 때문에 저는 다른 대안이 좀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내에 자살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특위는 자살은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또 개인 의지로 선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기는 부작용도 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그 자살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좀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 사건 초기에는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서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 등이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자살률을 높인다는 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에둘러서 표현하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 이 자살 상담 전화번호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예. 있는데요. 129, 1393, 1388, 1577-0199, 1588-9191, 2166-5004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를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유력한 건 108, 108이라고 합니다. 1. 한 명이라도 자살로 사라지는 생명이 0. 없도록 8. 빨리 구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자리 숫자를 활용하게 되면 마치 112나 119처럼 자살도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례를 참고한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작년 자살 상담 전화를 911과 비슷한 988로 개편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상담 건수가 66%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번호 일원화 노력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사실 수치가 이제는 좀 약간 당연하게까지 여겨지고 있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굉장히 큰 사진이 있네요. 바다가 고장나고 있다. 지금 폐사한 고래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다가 고장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류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류의 흐름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지금의 추세대로면 2025년부터 해류의 순환이 점차 멈추기 시작해서 끝내 지구의 온도 조절 기능이 망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극한 한파에 시달릴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4년에 나왔던 영화였나요? 투모로우가 이 내용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수온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해양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중해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28.71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고온의 바다는 결국 생태계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되는데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제한하지 못한다면 2060년까지 해양 생물의 2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드는데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